안녕하세요.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편집 이사를 맡고 있는 중앙대병원 응급학과 교수 오재혁입니다. 오늘은 의편협 단체 회원 가입 준비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편협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의편협 이렇게 주로 부르는데요.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 KAMJE 라고도 부릅니다. 1996년 창립되었고 대한의학회 산하협의회입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 특별 회원이 이제 가입을 하는데 주로는 단체 회원이겠죠. 각종 의학학술지 편집인이 대표해서 의편협에서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모든 학회는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으면 이제 의편협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네, 의편협 홈페이지에 가면 의편협 회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의편협 학술지 1단계 평가의 4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심사는 연 4회, 5월, 7월, 9월, 11월 받고 있고 심사 해당 월 전달 말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의편협 사무국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할 거라는 것을 유선으로 연락해주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편협 사무국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은 다음과 같고요. 단체회원 가입 신청서 평가 대상 학술지 통관 PDF 파일은 사무국 이메일로 보내고 나머지 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의편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의학회 회원인 경우, 두 번째는 회원이 아닌 경우인데 사실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의학회 회원이 되는 거는 훨씬 더 나중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의학회 회원이 되려면 코리아메드에 등재가 된 학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코리아메드에 등재를 하려면 의편협 단체 회원 가입하고 1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의학회 회원이면서 의편협에 단체 회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한의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 단체형 가입 신청서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가입 신청서 하단에 이렇게 붉은색 라운드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단체 회원 학술지 편집인 즉 에디터 2명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로 단체 소개서 자유 형식이고 워드 파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편집위원 명단은 이름과 소속을 포함한 엑셀 파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논문 투고 규정은 워드 파일 또는 PDF, 심사 의견서 이건 이제 기존에 출판되었던 논문들에 대한 피어 리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제출했던 심사 의견서 샘플 두 부를 워드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입 신청 기준 1년 이내 발행된 호에 대한 각 투고 대장 엑셀 파일로 제출해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최소 1년 이상 학술지 발간 이력이 있어야지 단체형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또 가입 신청 기준 1년 이내 발행된 각 호에 대한 종설 완저의 편수, 최소 편수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8편 이상 출판이 되지 않은 학술지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카운트를 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평가 대상 실물 학술지를 의편협의 사무국에 메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통관 PDF 파일로 제출하거나 또는 온라인 전용 발간 학술지로 출판물이 없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주소를 의편협 사무국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의편협 학술지 1단계 평가 과정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편협에서 정의하는 학술지란 발행인과 편집인의 책임하에 출판되는 정기 간행물로 공개된 투고 규정에 따라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논문을 선정하고 예정된 기일에 맞춰 출판하는 인쇄물 또는 전자출판물로 과학성, 학술성, 객관성, 윤리성, 정시성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성, 학술성, 객관성, 윤리성, 정시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즉 투교 규정이 다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전년도 발행한 1년분 학술지 전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평가 항목은 위에 정의에 나와 있는 윤리성 체크리스트 10개 항목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항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과학성은 이제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고찰, 참고 문헌의 형식. 우리가 흔히 scientific writing을 할 때 순서인데 abstract,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 reference의 형식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학술성은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편수가 1년에 최소 8편 이상이어야 되고 학술지는 최소 연 2회 이상 발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발간이 되어야 되고 한 이슈당 최소 4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건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논문을 선정하여 출판하여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편협 홈페이지에서 이제 단체형 가입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사항들을 온라인으로 입력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기본 정보로 이런 것들, 학술지명, 그다음에 영문 학술지명, 약어, 그다음에 EISSN, PISSN, 홈페이지 주소, 참관 용도, 발행 횟수, 1년간 액셉턴스 레이트, 그다음 그 이외에 오픈 액세스 여부, 일렉트로닉 온리 저널 여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요.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 출판 논문에 대한 윤리성 평가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10가지 이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 만족해야 되겠죠. 첫 번째, 투고 규정에 윤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인간 대상 연구 논문에서 IRB 심의를 받고 표기하였는지. 세 번째, 동물 실험 연구 논문에서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표기하였는지. 네 번째, 인체 유래물 연구에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표기하였는지. 다섯 번째, ICMJ가 권고하는 저자됨의 기준을 이해하고 논문 투고 심사시 이를 고려하였는지. 그다음 날조, 변조,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표, 사진, 그림 등을 인용할 때 저작권을 적절하게 잘 표기하고 있는지, 이해 충돌 여부를 명기하였는지, 공정한 전문가 심사를 보장하고 있는지, 저자 역할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기술하였는지, 이 10가지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편집위원장 정보, 발행단체 정보 및 각호 정보로 이제 에디터인 치프와 그 학회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최근 1년 동안 발행한 각 호에 대한 종설 원저 편수를 자세히 입력하도록 뜹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다음에 파일을 이제 온라인으로 태깅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 단체 소개서, 논문 투고 규정, 편집위원회 명단, 논문 투고 대장, 심사의견서 샘플 1, 2 이렇게가 첨부 파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ICMJ에서 권고하는 저자됨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한 장 추가했는데요. ICMJ는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ICMJ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이 저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논문의 어떤 가설 같은 거 또는 아이디어 이런 거를 직접 했는지 또는 자료 수집을 직접 했는지 또는 분석이나 자료의 해석에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그러니까 논문 작성을 직접 다 했는지 그리고 또 and죠.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논문을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리비전을 해서 최종 투고할 때까지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고 승인을 했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spect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이 연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모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논문 연구에 전혀 참여를 안 했는데 뭐 그냥 이름만 넣는다. 이런 거는 이제 ICMJ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앞 슬라이드까지가 의편협 단체 회원 가입에 대한 이제 소개였고요. 절차에 대한 소개였고, 지금부터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가입 안내에 대한 거를 몇 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편협 단체 회원 가입도 결국은 대한의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결국 대한의학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사항들이 쭉 나와 있죠. 최근 3년간 뭐 또는 최근 1년간 학술지, 최근 3년간 발행한 학술지 표지 및 목차 사본 각 한부.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가입하려면 최근 3년 동안 학술지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발행하지 않은 학술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가입이 어렵겠죠. 당연히 그런 걸 뜻하는 거고, 마지막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하는 거 보면 결정타예요. 코리아 메드 또는 퍼브메드 또는 SCIE 또는 스코프스 중 한 개 이상에 등재되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 결국 의편협 단체 회원 코리아 메드에 이제 등재가 되려면 의편협 단체 회원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경과가 돼야지 적절한 또 심사를 거쳐서 코리아 메드에 등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메드에 의편협 단체 회원이 아닌 단체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가입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건 뭐 코리아 메드에도 당연히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제출 서류나 방법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회원 인준 심사를 했는데 탈락한 경우에 차기 연도에 연속 신청이 불가하다. 네,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안 받고요. 한 번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지면은 그 다음 해 연속으로 못 낸다는 뜻이에요. 2년 후에 내라는 얘기죠. 굉장히 아무나 내지 말고 정말 자격을 갖췄을 때 내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가입 안내 중 심사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또 따로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 나와요. 최근 3년간 국내외 학술 활동을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학술대회 3회 이상, 최소 연간 1회 이상 해야 되고, 최근 3년간 학술지 6회 이상, 연간 2회 이상, 연간 논문 최소 8편 이상 편찬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최근 3년간 학술 활동 평가 기본 항목 점수 평균 60% 이상,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이제 심사가 된다는 얘기고요. 의학학술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리아 메드 등재가 되어야 되고, 또는 퍼브메드 또는 SCIE 또는 스코프스. 뭐 SCIE 등재 하기 정말 어려운데 뭐 이거 될 정도면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코리아 메드 등재가 되어야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가입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발간의 정시성 준수 여부, 정해진 날짜에 다 출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제 대한의학회 회원이 되려면 코리아메드 등재가 당연히 되어 있는 학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코리아메드 등재 방법도 이제 또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됩니다. 코리아메드 등재 신청은 의편협에 하게 돼 있고요. 의편협에 맨 처음에 단체회원 가입하는 그 절차하고 좀 다릅니다. 단체 회원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코리아메드 등재를 위한 신규평가 대상 학술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사전평가와 본평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코리아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의편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코리아메드 등재 신청을 위한 사전평가 항목 6개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두 번째는 학술지 관련 기본 번호의 등록 ISSN과 DOI, 그 다음 연간 발행 최소 편수 충족, 여기 조금 이제 아까 처음에는 8편이었는데 여긴 좀 늘어요. 20편인데 아까는 원저와 종소를 포함해서 연간 최소 8편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증례까지 포함해서
이제 20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투고 규정 및 홈페이지 내 연구 출판 윤리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고, 독립적 URL을 가진 학술지 홈페이지를 구비해야 되고, 마지막 6번째는 국문 학술지의 경우에도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출판하는 대한응급의학회지를 참 떠올려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제목, 저자, 소속 기관은 국문과 영문 모두 병기에서 표기해야 되고, 초록 중심 단어 표, 그림 설명, 참고 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코리아메드 등재 신청의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과정인 본 평가 중 자체 평가 항목을 보면 이게 20개가 넘거든요. 굉장히 방대한데 어차피 의편의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략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디터 인 치프 교체 횟수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교체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점수가 높고요. 편집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 편집정책회의가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게 돼 있고, 편집 업무 지원 관련 사항으로 웹 기반 투고 관리 시스템 운영하는지, 담당 사무직원이 있는지, 영문 교정자 또는 전담 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는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수 배점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논문 게재 결정에 있어서 피어 리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평가를 하고, 또는 1차 피어 리뷰에 걸리는 소요 기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 미만이어야 되니까 2개월 이내에 이제 논문 1차 심사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뜻이겠죠. 또한 기간 외에 이제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이 피어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최종적으로 리젝을 하는 액셉턴스 레이트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최종 결과 리젝을 하거나 저자가 위드로를 하는 경우가 50% 이상일 때 만점을 획득하게 돼 있으니까 액셉턴스 레이트가 50%보다 적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기타 전문가 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보고 있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출판된 저널을 어디에 발송하고 있는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인쇄본을 납본하는지 또는 온라인제로 납본하는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목록에 수록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수가 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발행일자 준수 여부도 평가를 하는데요. 정해진 발간일을 지키는, 즉 정시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표지 정보에 이런 사항들이 각각 표시되어 있는지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투고 규정, 판권, 게재 논문 목록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의 오류 유무 및 인쇄 상태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오탈자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권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및 학술지 판권과 홈페이지 연락처에 관한 안내 부분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배점을 줘서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술지의 기본 사항으로 투고 규정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보고 있고요. 또 연구 출판 윤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고 규정에 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논문 작성 및 제출에 도움을 주는 자료에 대한 내용들도 필수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표제면에 필요한 정보, 기술이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도 점수로 배점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논문 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사항의 인쇄 체제와 오류도 상세히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또는 공문 초록의 체제와 오류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본문의 체제와 오탈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평가한다는 뜻이죠. 다음 참고 논안의 인용과 나열 방식도 오류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의 설명 문항과 배치도
이런 것들을 다 평가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의 선명도, 설명 및 배치에 있어서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임상연구에서 기관윤리위원회 허락 및 고지 관련 정보가 제대로 논문에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최근 출판된 원저 10편의 연구비 정보도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구비 수혜 논문이 전체 논문의 30% 이상인 게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없는 연구가 아니라 연구비 있는 논문을 많이 출판하라는 뜻인데요. 조금 그러네요. 그 다음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국내외 학술 정보 검색 플랫폼에서 첫 페이지 5개 이내에 노출이 됐을 때 또 추가되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다음 학술지 홈페이지에 이제 기본 정보로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 4판에 나오는 정보 중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또 점수로 체크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문으로 작성돼야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문으로만 만들기보다는 영문으로 만들어서 국제 다른 나라에서도 논문을 토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원문이 어느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만점 기준 보면은 인터랙티브 PDF로 제공해야 만점이거든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서지 초록 정보가 다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참고문헌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지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의학 관련 국제 색인 초록 데이터베이스 등재 여부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SCIE, 매드라인, 스코프스, DOA, 바이오시스 프리뷰, CA 서치 이런 여러 가지 것 중에 3곳 이상의 등재가 되어야지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지향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게재 논문의 국내 학술지 인용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이고 셀프 사이테이션이 50% 이상이면 감점을 2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팩트 팩터도 점수로 들어가는데요. 뭐 0.4점 이상이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점수 비중 자체는 낮은데 문제가 임팩트 팩터를 받으려면 결국은 JCR, SCI 등재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 SCI 등재가 된 다음에 코리아메드에 등재 신청을 한다는 게 좀 넌센스이긴 하지만 여하튼 점수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저작권과 라이선스 기술 여부도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의편협 단체 회원 가입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대한의학회 회원가입, 그다음 코리아메드 등재에 관련된 부분도 짧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내용은 결국 의편협, 그다음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의 로드맵을 좀 잡아보자면 일단 순서가 이런 식이 되어야 돼요. 일단 학술지를 참관을 해야 됩니다. 학술지가 없으면 단체형 가입이 불가능해요. 학술지를 최소 1년 이상 발행하고 연 2회 이상 논문 편수 연간 8편 이상으로 정지성을 갖추고 발행된 이력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체형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의편협 단체형 가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학술지를 또 계속 연속적으로 출판을 해야 코리아메드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3년 이상 학술지 발행 이력이 있어야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가입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학술지 창간부터 쭉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동안 꾸준히 정시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이력을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뭐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꾸준히 잘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이상 의편협 단체회원 가입에 대한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